안녕하십니까. 소방직 수험생 여러분. 1타 클래스에서 소방직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정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직렬에는 이 소방직뿐만이 아니라 경찰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 보건직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직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직렬보다도 우리 소방직 수험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할 때 제 마음이 숙연해지고 다른 어떤 직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열심히 제가 있는 힘껏 열심히 강의해드려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게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또 갖게 되는 것이 이 소방 직렬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현장에서 여러 부류의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소방직과 경찰직, 그중에서 특히나 소방직렬인 경우 왜 공무원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의 직렬들에서는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안정된 직장이에요.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등등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특히나 소방직 여러분의 경우에는 선생님, 저는 평생의 꿈이 소방관이었습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보다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님, 저는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인성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들을 구하며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소명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반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무엇인가 굉장히 엄숙하고 근엄한 일을 하시게 될 여러분들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너무 무서워하는 영어를 잘 극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소방직, 국가직 공무원이 되도록 잘 뒷바라지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열심히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에 막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전 영어가 너무 좋아요. 영어 만만해요. 뭐 영어는 5과목 중에 한 과목 그냥 껌이에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영어 너무 꼴도 보기 싫고 영어랑 멀었고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영어 때문에 계속 떨어진다고 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보통 처음 영어, 소방직 영어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합격하는 그 날까지 가기 위해서 이 스타팅 포인트가 너무 중요해요. 시작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을 하느냐, 무엇으로 탄탄한 집의 프레임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소방직 영어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느냐, 2바퀴, 3바퀴를 돌아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름길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통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 저는 단어를 몰라요. 그 다음에 영어 조금 했던 사람들조차도 야, 너 단어 모르지? 단어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영어의 기초가 그냥 단순하게 단어, 그것도 더 불행한 건 아무 단어, 내지는 땡땡 어휘집의 단어를 열심히 외우면 나의 기초 영어가 탄탄하게 만들어지겠지라고 착각을 하지만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뭐라고 써야 돼요? 같이 입 밖으로 발음해 볼까요? 영어의 기초는 단어이다, 문장이다. 문장입니다. 단어는 그냥 따라와야 하는 거고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소방직 공무원 영어에는 영어가 아니고요. 그 안에 이렇게 4개의 영역이 출제가 됩니다. 12문항에서 16문항이 나오는 독해, 한 문항에서 6문항까지 볼 수 있는 어휘, 2문항 문법, 그 다음에 생활영어 한 문항에서 2문항. 그런데 요 4개의 독립된 영역들이 각각 그냥 산발된 단어들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죠. 다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죠.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딱 보면 해석이 되고 무슨 뜻인지 바로 파악이 되어지는 간단하고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다. 복잡하고 어렵고 긴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복잡하고 어렵고 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들을 제대로 해석해내고 내가 분석할 수 있어야 이 4개의 영역에서 점수가 나오는데 그럼 시작점에서 마냥 아무 단어나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체 문장의 기본 형태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길어졌을까 하는 원칙은 여러분 이 세상에 4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어를 이제까지 말아먹은 그 장본인이 원인이 몇 개밖에 없다? 딸랑 4개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더 희소식, 문장이 확장된 복잡하고 길어진 원칙이 딱 4개밖에 없는데 확장된 형태도 딱 2개밖에 없어요. 합산 6개만 하시면 문장을 보고 시원하게 분석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만만해져야 문법 점수도, 문장이 만만해져야 어휘 점수도, 독해 점수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법 이론이에요. 그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단어를 외우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문법 이론을 열심히 외워요. 근데 문법 이론이라 하면 문장이라는 것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제대로 안 쓰여졌는지 문장이 제대로 되기 위한 문장 규칙을 배우는 것이 문법인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문장 규칙을 외워봤자 2개 나오거든요. 그 10점 확보가 너무도 멀고 험난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의 매해 나오는 준동사 중에서 현재분사, 과거분사, 즉 동사 ing냐 pp냐를 구분하는 문제 한 해도 안 빼고 거의 매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문법 이론에서는 자, 여러분 보세요. 의미상 수식받는 명사, 수식하는 분사의 의미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그 다음에 형태상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 이렇게 배워요. 근데 이것이 논술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에 가시면 우리 문법 문제가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장의 규칙이 나옵니까? 문장이 연결된 지문이 더군다나 문법에서 나옵니까? 문장으로 이루어진 지문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요 앞에 있는 이론을 외운다 한들 시험장 가셔서 문법 두 문항 나오는 거 10점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여기 이제 부사고요. 주어 다음에 여기 picture 해서 뭐뭐엇을 이르다. 완전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ing이기 때문에 형용사 자리야. 형용사니까 이 ing는 현재 분사 묻는 거야. 과거 분사 묻는 거야. 요거 구분하는 거 물어보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이론, 즉 문장의 규칙을 암기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문장을 문장으로, 즉 문장 구성 성분 안에 무슨 품사의 규칙음을 분석하실 수 있으셔야 비로소 그 10점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 아니라 문장에 적용하는 문장이 문장이어서 문장이라 하였거늘 우리 예전에 드라마인데요. 홍시가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였거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의 기초 영어의 가장 기본은 단어다, 문장이다, 문장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문법은 딸랑 2문항, 독해는 16문항, 좀 더 크게는 17문항 이렇게까지 나와요. 거의 영어의 전부가 독해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에 열심히 이론을 들으시고 문풀에 뚝 가시면 초단위로 답 찾는 거 막 가르쳐 드려요. 어떻게 초단위로 가능한가요? 제가 기출문제 해설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가서 구경하시면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령 요렇게 출제됐어요. 요지를 물어보는 대의적인 능력을 파악하는 전체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 문풀에 가시면 메인 아이디어, 시그널 단어 아니면 패턴, 언어 논리 3개 중에 하나로 찾으세요. 열심히 훈련 받으셔서 여기 should라는 것이 조동사 should류 메인 아이디어를 가리켜주는 시그널 단어의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이래서 여기가 메인 아이디어. 이건 찾아. 이거 찾는 건 5초 만에 찾았어. 근데 문제는 내가 문장 차원에서 해석이 안 되면 이게 굉장히 난감한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방직렬은 영어로도 나오지만 저 한국말 저 보기항도 나오지만 영어 보기항으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단어를 써놓은 게 아니라 리프레이즈해서 즉 단어를 바꿔서 표현을 바꿔서 똑같은 말을 써놓기 때문에 내가 문장 차원에서의 정확한 해석 능력이 없다. 그러면 전략은 배워서 거기가 답이에요. 5초 안에 찾을 수 있으나 점수 확보가 가능하다, 불가하다?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소방직 공무원 내가 합격하고 싶다. 선생님 나 한 번만에 도전해서 끝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쌓으셔야 되는 기초는 무엇이다? 단어이다, 문장이다?
그렇죠. 문장이다. 그래서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해서 문장이 확장되는 4원칙을 배우시고 확장된 이 형태를 가지고 열심히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저랑 기초영어 과정에서 쌓으시면 살아가는 나날이 편안해져요. 어떻게 편안해져요?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문법 이론 외워서 문장이 문장으로 안 보여서 답이가 10점 확보가 안 돼요 라고 괴로워할 때 여러분은 이게 그런 거잖아. 툭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독해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영어, 그중에서 여러분의 합격과 불합격을 더욱더 가르는 독해 분야에서 여러분의 합격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독해의 기초가 무엇이다? 문장 차원에서의 정확한 해석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강좌보다도 여러분에게 올곧은, 올바른 우리 소방직렬 학생들은 다른 직렬보다도 더 많이 올곧고 올바른 인성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정직한 정말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체계적인 영어의 기초학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OT 마무리 지면서 보세요. 준비물 있어요. 에이 선생님 내가 애기가 아니기 때문에 갖고 오셔야 돼요. 우리가 평생 20년을 넘게 잘못된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해왔기 때문에 많은 교정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각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문장을 문장으로 보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외에도 우리 샤프 연필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숙제도 내드리고 수업 시간에 막 푸셔야 돼요. 근데 그 볼펜으로 해놓으면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샤프나 연필 꼭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각인 작업을 위해서 파란색, 빨간색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색볼펜과 너무도 중요한 형광펜이 있습니다. 꼭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OT 마무리 지면서 소방직 영어의 기초는 단어이다, 문장이다? 문장이다. 대답해 볼까요? 왜 문장이다? 선생님 저걸 언제 봤다고 계속? 왜냐하면 소방직 영어에 출제되는 어휘, 문법, 생활영어 그리고 가장 끔찍한 독해 모두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진정한 영어의 기초이다. 그 과정을 30여 강에 걸쳐서 저와 함께 열심히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소방직 수험생 여러분, 드디어 우리 기초영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책도 다 받으셨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한 권으로 끝내는 소방직 기초영어 이 한 권의 목표는 이 한 권이 끝났을 때 문장을 보고 여기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예요. 여기 형용사, 부사 자리예요. 나 문법 문제 풀 수 있는 기초도 마련됐고요. 독해 전체 지문을 해석하기 위한 문장 차원에서의 제대로 된 해석까지 할 수 있어요가 이 책 한 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제일 앞에 가보면 교재 앞에 컨텐츠, 목차란이 있죠.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하고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목차를 보고 시작하느냐 안 보고 시작하느냐예요. 내가 매 시간마다 들어왔을 때 선생님 저는 열심히 영어 공부할 거예요.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오늘의 목표를 매 시간 정해드릴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이 목표를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저랑 공부하시고 복습하시고 예습해 갖고 오세요 라고 숙제를 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초영어 동안에 배우게 될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기초영어 과정이 끝났을 때 문장이 문장이어서 문장이라 하여건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Part 1, 2, 3, 4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좌가 이제껏 여러분이 10년을 넘게 영어를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시고 학원에서 배우셨는데 이 기초과정에 또 들어오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Part 1에 있어요. 문장이라는 것과 문장에 들어가는 단어, 분류된 단어인 품사, 그 다음에 전환된 산품사 이것이 여러분의 영어를 다 말아먹은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부엌, 거실, 방, 화장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밑에 바닥 다지고 그 위에 프레임을 짜는 걸 하고 난 다음에 안에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프레임을 짜는 과정이 문장과 품사, 품사의 전환 얘만 잘 들어가도 내가 합격에
조금 많이 뻥쳐서 반은 끝내신 거예요. 반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약속하고 제대로 잘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파트 1에서 큰 집을 질 거고요. 즉 문장 안에 들어가는 구조를 파악할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무슨 내용이 대체 무엇인지에 관한 의미를 파악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 수업이에요. 주어만 떼서 하루 종일 저랑 찾아요. 목적어만 떼서 하루 종일 찾고 보어만 떼서 하루 종일 찾고 하루 종일 만나서 저랑 몇 시간에 걸쳐서 형용사 제거하고 하루 종일 부사 제거하고 그것이 바로 Part 2에서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깔끔한 해석의 마지막 마무리 동사. 그래서 동사의 시제와 태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형태가 의미가 있는 것이며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열심히 하고요. 이제 다 배우셨는데 그냥 떠나면 제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잘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확인 작업으로 구문 분석, 백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장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에 마무리를 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트 1의 문장이란 두근두근 합니다. 우리 1년 후에는 합격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단어 안 들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거의가 기본이다.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두근두근 하면서 여러분 책에 08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보세요. 우리 파트 1에서 sentence 문장이란 문장의 기본 형태, 문장의 1차 확장, 그 안에 들어가는 품사, 구품사, 품사의 전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여기 처음에 이제 문장을 배울 때 우리가 가끔 유명 인사를 이렇게 우리가 여건이 되면 교실에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좀 설명해 달라고 할 텐데 여건상 그건 안 되고요. 가끔 이렇게 그림으로 올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있어도 무한도전, 그 다음에 우리 예쁜 언니, 효리 언니가 등장하셨어요. 이제 책 잠시 내려놓고 옛날 얘기 듣는다, 편안하게 라는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문장의 종류는 여기 5문장으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문법, 문장, 분석 이런 거 다 때려치고 그냥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이제 요렇게 시작이죠. 첫 문장부터 한번 보죠. Hyori appeared on Infinite Challenge. 효리가 무한도전에 떴어요.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녀가 여전히 매력적이었죠. 그녀가 말하기를 I have practiced yoga every morning for the past 3 years. 지난 3년간 매일 아침마다 요가를 연습해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She showed them the yoga skill. 그녀는 그들에게 요가 스킬을 보여줬습니다. So we saw Hyori doing difficult move. 그리고 우리는 효리가 어려운 동작들을 하는 걸 봤어요. 해석 못 해내는 사람은 없죠. 저거 보고 저게 무슨 뜻이야 이런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문법의 눈으로, 독해의 눈으로, 문장의 눈으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합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노랑이로 돼 있는 애들이 뭣도 몰라도 무엇이다? 동사, 그죠? 우리가 동사. 그런데 이제 요거를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효리 appeared on Infinite Challenge. 처음 들어봤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올 거니까 on 뭔지 한번 볼까요? on. 제가 이제 단어가 뭐예요? 그러면 품사를 얘기해야 되고 문장이 뭐예요? 1, 2, 3, 4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죠. 요게 이제 전치사라는 거예요. 전치사는 우리가 on 그럼 여태까지 사실 때 어디 위에 이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내가 소방직 공무원 한 번에 되고 싶다. 그러면 문법이라면 on은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 자리오는 품사는 명사, 전치사 구는 부사나 형용사 이제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건 배우실 거예요. 어쨌든 얘는 이제 부사기 때문에 수식어로 없는 거 없애버렸어요. 이제 없다라고 너 없다 이렇게 치고 그럼 여기에 나타난 게 누구예요? 이렇게 동작의 상태.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거,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그죠? 누가 나타난 거예요? 효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주어인 거죠. 이렇게 주어 하나, 동사 하나. 그래서 문장이라 하면 이렇게 주어 하나, 동사 하나로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거 이렇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효리 나타났어. 이거 끝났어. 효리 나왔어. 이거 끝났어. 근데 이 세상에는 요런 동사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동사를 해보세요. She was still attractive. 요거 이렇게 빼볼까요? 우리 was
생기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볼게요. was의 원래의 기본 형태는 무엇인가요? 비동사라 그래요. 원래 형태는 비동사였는데 과거 단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was 요렇게 된 거예요. 말이 어려워요. 배우실 거예요. 그럼 요 비동사는요. 이제 지금은 그냥 비동사 이렇게 보이시지만 수험생은 우리 동사의 종류에서 1번부터 120개 규칙까지 모두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해석의 기본도 동사예요. 그럼 얘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이냐면 얘는 1, 2예요, 선생님. 이렇게 보일 거예요. 1일 때는 뜻이 뭐뭇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형용사보호가 붙으면 어떠어떠하다고요. 명사보호가 붙으면 어떠어떠이다예요. 라고 아직은 필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구경만 하시면 돼요. 구경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비동사. 그럼 여기 보세요. attractive 하면 매력적인 이런 형용사거든요. 그러면 어떠어떠하다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없어요. 문장이 쉬워서 그러고 끝났어요. 그럼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야 돼요. 왜냐하면 그녀가 옷 뜯다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옷 뜯다는 건데 그녀가 여기에 답이 있죠. 그래서 요 주어에 대해서 반드시 부연 설명이 불완전 자동사 이 형식 동사 뒤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걸 이제 배우실 거예요. 보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동사를 너는 두 번째 형태야 라고 해서 요렇게 붙여줘요. 그러니까 뒤에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번째 동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한번 보세요. I have practiced yoga every morning for the past 3 years. 그러면 첫 번째 배운 거랑 for 전치사 for the past 3 years 이게 부사예요. 전치사가 부사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얘도 없어졌어요. 그럼 남은 거 세 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I have practiced yoga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이제 맛배기 얼마나 내가 영어를 아무렇게나 막 배웠는지 일부의 수험생들은 한번 물어봅시다. have practice에서 동사 한 단어 얘기해 보세요. 동사 한 단어. 두 단어인데 이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 have practice에서 동사 한 단어는 practice. 그럼 보세요. 뭐뭇을 연습하다잖아요. 만약에 내가 I practice yoga 이렇게 한다면 나는 요가를 연습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3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요가를 해오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practice 이렇게 하면 연습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은 요렇게 동사에다가 지금까지 쭉 연습해오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기능적 조동사인 have 동사를 써주고요. 요거를 과거 분사인 PP 형태로 쏙 바꿔줘요. 말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동사 한 단어는 practic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지 요게 없다라고 칩시다. 그럼 한국말로 한번 해볼까요? I have practice 이렇게 나왔어. 나는 지금까지 연습을 해왔다. 뭐가 궁금하셔요? 그렇죠. 뭘 연습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영어 동사 practice라는 애는 뭐뭇을 연습하다 이래서 뒤에 연습하는 객체가 되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만 올바른 문장이 되는 그런 동사라서 얘는 3 이렇게 성이 없죠. 우리 민증 번호 있는 것처럼 동사에도 번호 있어요. 1, 2, 3, 4 5개밖에 없어요. 우리 거보다 훨씬 간단해요. 그러면 내가 주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볼까요? She showed them the yoga skills. 단어들이 쉬우니까 그녀는 그들에게 요가 기술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요렇게 한번 지어볼게요.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줬다. 난 기분 안 나빠. 이렇게 버티시지 마시고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했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뭘 보여준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해서 동사인데 누구누구에게 됐다시 어렵다. 배우실 거예요. 간접 목적어, 무엇을 직접 목적어. 그러면 3번과 비교해서 이 목적어 한 개인데 얘는 목적어 몇 개예요? 하나, 두 개. 두 개가 있어야만 올바른 동사의 종류들도 있는데 걔는 우리가 야, 너 4번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동사의 종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잘 보세요. We saw 효리 doing difficult moves.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see, saw, seen에서 보다예요. 지금 그냥 구경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효리를 봤는데 효리가 어려운 동작을 하고 있었대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볼게요. 효리가 어려운 동작을 하는 주동의 의미가 주어 동사의 의미 관계가 되죠. 그러면 걔가 뭐냐면 효리를 본 거잖아요. 효리를. 그죠? 그럼 효리를 봤으니까 효리를 객체에 해당하는 게 목적어인데 우리가 어려운 동작을 하는 거예요. 효리가 어려운 동작을 하는 거. 그렇죠. 효리가 어려운 동작을 하는 거죠. 목적어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서 목적격 보가 뒤에 와야 되는 동사들이 있는데 그 동사에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너 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선생님 저 아이씨 그런 거 나 중학교 때 다 배웠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어 문장을 만났을 때 앞으로 합격하는 그 날 때까지 문법일 경우, 독해일 경우, 뭐 다른 어휘나 생활용어 다 마찬가지예요. 문장을 봤을 때 나는 몇으로 봐야 돼요? 너 1, 2, 3, 4, 5 중에 누구니 자동으로 분석이 되어져서 그 1, 2, 3, 4, 5 기반으로 해석을 해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장의 종류는 무엇이다? 이렇게 5개이다. 5개. 그래서 요 뒤에 뭐가 붙는지는 누가 결정할까요? 노란색으로 돼 있죠. 그렇죠. 동사의 종류 이 세상에 몇 개? 1, 2, 3, 4, 5에 따라서 뒤에 요렇게 아무것도 없거나 보호가 붙거나 목적어 하나 붙거나 목적어 2개 붙거나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다 나와야 되는 요런 5가지 종류가 여러분이 이제 한 30여 강에 걸쳐서 열심히 떼야 되는 것이고 시험장에 가시면 이 5개 중에 하나의 문장인데 딱 요만큼이 아니고 복잡하고 길잖아요. 그걸 이제 학습하시고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필기하시고 중간중간에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멈춰놨다가 생각하시고 필기하시고 하시면 돼요. 보세요. 그럼 개념을 잡아봅시다. 이 세상의 영어 문장은 저 태국 쪽에 저 먼 별나라에 있을 때 원래는 뭐 하나였다? 그쵸? 주어 누가 뭐뭐 하다 뭐뭐 했다잖아요. 그죠? 주어 하나 동사 하나였는데 누구의 종류에 따라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기억을 해봅시다. 기억. 열심히 수업 시간에 필기하고 수업 끝나고 나 혼자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은 영어 1과목 봐요? 5과목 봐요? 5과목 봐요. 내 혼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수험생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수업 시간이고요.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집중하셔야 되고 수업 끝나고 하시는 건 까먹지 말라고 다시 복습하고 또 복습하는 거예요. 오케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문장은 이렇게 주어 하나, 동사 하나였는데 누구에 따라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못도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효리 언니 데리고 앞에서 동사의 종류는 몇 개였다? 1, 2, 3, 4, 5에 따라서 뒤에 붙는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책에 주어 하나, 딸랑 동사 하나인데 얼마나 어려워질 수 있고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 잠깐 맛만 봅시다. 여기 보세요. She lives in Seoul 이렇게 됐어. 그럼 in 몰라도 in 뭐 전치사 그죠? 그럼 장소 이렇게 해서 부사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우리 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아. 우리가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커다랗게 이 교재를 씹어서 드시고 버리시고 이제 독해 이론과 문법 이론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커다랗게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주어 이렇게 커다랗게 쓰세요. 근데 요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한동안 우리 뭐 해야 되냐면 동 써져서 이렇게 verb라는 동사인데 V 써졌으면 뭐 1, 2, 3, 4, 5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요 1, 2, 3, 4, 5에서 1 다음엔 아까 전체 요거 다음에는 보어 요거 다음에 목적어, 요거 다음에 목적어 2개, 요거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보 요렇게 나왔죠. 여기까지만 해도 먼저 암기하시고. 그러면 보어나 목적어나 요런 것들이 없이 요런 건 이제 수식어니까 요거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몇 형식? 그렇죠. 1형식. 그녀는 서울에 산다. 그죠? 주어는 동사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이것도 똑같네. 그 moves. 우리 사실 live나 move 이런 거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요. 근데 여기에 뒤에 round 역시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명사, 전치사고 부사 끄고 났더니 누구 남았어요? 주어 하나, 동사 하나. 그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요까지는 괜찮죠. 그래도 전치사고 뭐 전치사고 이런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쌩 난리가 났네요. 볼게요. Water evaporate. 우리 어휘 시험 단어, 독해 단어 evaporate. 증발하다, 증발시키다. 지금 외웁시다. 시작. evaporate. 증발하다, 증발시키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when it's hot. 너무 어려운 말 쓸 거예요. 선생님 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우리 when이라는 접속사는 부사절 접속사도 되고 명사절 접속사도 되고 형용사절 접속사도 돼요. 근데 여기서 when it's hot라는 건 부사절 접속사로 접주동의 형태를 취하고 얘는 그냥 한 단어의 부사예요.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부사가 그냥 luckily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사 한 단어가 10줄이 될 수 있어요. 대체 어느 별에서? 이제 품사의 전환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된 거 부사 한 단어 끝나고 몇 개 남았어요? water evaporates. 부사 빼니까 뭐 그냥 하나 이렇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일형식. 그러면 여기서 일형식 다음에는 보어나 목적어 이런 건 없고요. 누구는 올 수 있어요? 수식어는 올 수 있어요. 수식어라 하면 아직 모르겠지만 형용사 부사라는 거래요. 다시 배울 거래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필기만. 그래서 전치사구도 부사가 되고요. 이렇게 부사절 같은 것도 이상한 말이지만 부사다. 지금은 거기까지.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봅시다. He's been singing. 너무 어렵다. 어쨌든 지금 도전이라도 해봅시다. 여기 has been singing.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아까 have practiced. 그죠? 효리, I have practiced yoga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have practiced에서 단어 하나가 뭐였죠? 동사 하나가 그렇죠. practice인데 지금까지 쭉 하고 싶어서 기능적 조동사인 have를 놓고 동사를 과거분사로 뿅 바꿔줬다.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 저는 문법 용어를 아직 못 알아듣겠어요. 좀 참으세요. 그죠? 그럼 여기도 보세요. has been singing 찍어보는 거야. has been singing에서 동사 한 단어는 뭘까요? sing, 노래하다죠. 근데 뭘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노래한다. 만약에 he sings 하면 그는 노래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가 하루 쟁쟁일 지금까지 쭉 계속 노래를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he sings, 노래하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기능적 조동사는 have 동사 써줘서 이렇게 해주고.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비동사 ing 해줘서 기능적 조동사인 비동사 써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동사 파트에서 배우실 거예요. 좌우지간. has been singing 하나의 그냥 동사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도 all day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부사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 뭐 됐어요?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몇 형식이다? 그렇죠. 1형식 이렇게 됐어요. 다시 정돈해 봅시다. 대초에 문장이라는 건 뭐 하나 뭐 나였다? 주어 하나, 동사 하나였어. 근데 주어 동사 뒤에 보어나 목적어는 없지만 어떻게 생긴 것들이 막 붙었어요? 전치사구, 그 다음에 무슨 접주동 부사절 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부사라 그랬고 이런 것들이 붙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사 자체는 이렇게 형태가 조금 바뀔 수 있다. 그죠? 마지막 1형식에서 제일 어려운 거 한번 보죠. There are lots of stars in the sky를 보고 이 도치, 수일치도 거의 수일치 매해 나오거든요. 소방직에서 보세요. 그중에 제일 쉬운 애 중에 하나긴 한데 그럼 앞에서처럼 이는 전치사구니까 전치사구 부사 이렇게 뺐어요. 물어봅시다. There are lots of stars에서 주어 한 단어는 문두에 있으니까 there가 아닐까요? there 아니고요. 여기 이제 보세요.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돼 있는 구문에서 there는요. 부사예요. 근데 무슨 부사냐면 유도부사. 유도부사. 해석한다 안 한다? 해석 안 한다. 거기에 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냥 있다요. 근데 여기 보세요. 문장이라는 게 원래 어떻게 생겼다고요?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이렇게 생겼잖아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문두에 이렇게 주어 동사 와야 되는데 앞에 다른 애가 꼈어. 그러면 가령 부사가 꼈어요.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미안해. 너 여태 앞에 사느라고 힘들었는데 내가 꼈어. 미안하니까 내가 표시는 할게. 낀 거라고. 커마.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소방직에서 문법이 두 문항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직렬에서는 막 네 문항까지 막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120개의 전체 시험 범위에서 우리 요 부사 계열이 수십 개가 나와요. 근데 부사인지 아는 가장 중요한 제가 중요한 거 나오면 별땡도 하는데요. 진짜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하트예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합격이 너무 중요해요. 하트. 그죠? 요렇게 해야 돼요. 꼈으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사가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분 나빠. 역차별이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치하는 거예요. 도치. 그래서 여기가 동사고요. 여기가 주어예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는 거꾸로 돼 있으니까 맨날 뭐 나오냐면 복수주어니까 복수동사 나오는 거죠. is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저 때의 비동사는 가령 우리 설현 너무 예쁜 설현. 설현 is pretty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이제 형용사 보호 나서 설현은 예쁘다 어떠하다. 아니면 설현 is a singer. 설현은 가수이다. 무엇이다 라고 해석하지만 일형식에서 쓰이는 유도부사와 함께하는 대어는 무엇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같이 해석해 볼까요? 거기에 해석 안 한다 그랬죠. 그럼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문장 종류는 몇 개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대답은 할 수 있다. 몇 개? 그렇죠. 1, 2, 3, 4, 5이다. 그러면 태초에 문장은 주어 하나, 동사 하나였다. 그죠? 그래서 주어 하나, 동사 하나였다는 건 뒤에 뭐가 안 붙는다? 보어나 목적어 없이 저렇게 부사 계열 애들이 막 붙을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가로쳐지는 건 앞으로 잘 배울 것이다. 그 다음에 일형식 구문인데 굉장히 독특한 there, 유도부사가 앞에 나왔을 때 동사 주어 도치된다더라. 여기까지 됐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번에는 문장이 태초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였는데 어느 시기 때문에 동사의 종류시기 때문에 뒤에 보어나 목적어가 붙게 돼서 이 세상에 문장의 종류가 이렇게 5개가 돼버렸다. 아까 했던 거 책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Water flows. 끝났네. 이걸로. flow, 흐르다. 제가 단어들을 시험 문제 나오는 단어들은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PPT 화면으로 정돈해 드릴 거예요. 근데 기본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단어들은 말씀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어휘 시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혹시나 완전 생기칠 경우 모르는 단어들은 예를 들어서 흐르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안 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인강이잖아. 나중에 우리가 기초는 문장이고 독해 이론도 배우고 문법 이론도 배워서 열심히 막 답차는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막판에 가서 혼자 울어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생기초 단어가 딸려요. 그러면 안 돼요. 창피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단어였다. 그러면 쓰셔야 돼요. 근데 여기 쓰실 때 여기다가 흐르다 이렇게 해놓으면 평생 이 단어가 안 외워져요. 여러분 필기하는 방식도 이제 우리가 기초에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책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흐르다 할 때 그걸 거기다가 적으시면 안 되고 여기 책에 보시면 규칙을 정해야 돼. 요렇게 하단이나 아니면 나만의 어휘 노트를 만들어서 적으시거나 여기다가 적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적어놓으면 맨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장 가면 거기 적혀있어? 안 적혀? 안 적혀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어휘 노트를 마련하셔도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 나는 책에다가 다 쓰고 한 권으로 끝내고 싶어요. 그러면 문장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하단에 쓰세요. 아니면 난 상단이 좋아. 그럼 상단에 쓰세요. 어쨌든 문장 안에 쓰면 안 된다. 그죠? 그거 보도록 합시다. 물이 흘러요. 아무것도 없어요가 아니라 뒤에 뭐가 안 붙었어요? 보어나 목적어가 없어요. 몇 형식이에요? 그렇죠. 1 이렇게 된 거예요. 1. 그다음 봅시다. The movie was예요. there 유도부사가 없으면 비동사는 무조건 몇 형식이에요? 2형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보어 자리가 형용사가 붙으면 어떠하다 이렇게 무엇을 하다가 아니라 어떠하다 묘사가 되고요. 보어가 명사가 되면 무엇이다.
설현 is pretty, 설현 is a singer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hilarious는 요거는 어휘 시험으로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한데 그 뒤에 쉬운 단어랑 짝꿍 지어드렸어요. hilarious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hilarious는 cheerful, funny, 유쾌한이에요. 열심히 쓰세요. 열심히. 그 쓰면서 외우세요. 머리를 닫아놓고 쓰면 안 돼요. 머리 열어놓고 이 수업 시간은 저는 저의 일을 하고 있을 따름이고요. 이 수업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의 주인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이 몽창 여러분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셔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외우도록 하세요. 그럼 여기 형용사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비동사는 어떠어떠하다. 그러니까 그 영화는 재미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뒤에 보호가 나와서 몇 형식이에요? 이 형식 됐죠. 그죠? 오케이. 그다음에 that lecture bored me. 2020년 공채에도 나왔어요. 우리 공채 시험에도 볼게요. 우리 bore 하면 지루하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 수험생으로 너무 오랫동안 살아야 돼요. 우리 bore 하면 누구누구를 지루하게 하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지루해 이러면 안 돼요. 누구누구를 지루하게 하다예요. 그래서 bore 나중에 감정 분사를 외우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같이 외워봅시다. bore 누구누구를 지루하게 하다예요. 그럼 보세요. That lecture bored 나왔어요. 그럼 누구누구를 지루하게 하다예요. 누구누구를 대상, 을을이 붙는 거예요. 몇 형식이에요? 3형식 뒤에 목적어, 그죠? 그 강의는 나를 지루하게 했다. 그래서 뒤에 뭐가 붙었어요? 목적어 붙었어요. 몇 형식이에요? 3형식. 네 번째, I sent my mother's birthday card. 이렇게 했어요. 사실 send 그러면 sent인데 우리가 수험생을 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럼 send 보내다 그러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옆에다 적어 놓으시고 send, 간목, 진목 이렇게 입에 담으셔야 돼요. send 보내다는 일반인. 여러분은 지금 일반인이다, 수험생이다. 수험생은 수험생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send를 보면 send, 간목, 진목이 빨리 돼 있어야 해석도 되고 문법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send, 간목, 진목이에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하다죠. 목적어가 2개 붙었다. 몇 형식이다? 4번째. 그죠? 그러면 주어, 동사, 4형식인 거죠. 같이 해서 선생님 나 할 줄 알아.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나는 나의 엄마에게 생일 카드를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생일 카드를 보냈다. 그 다음에 5번째 문장 봅시다. 그는 쓰는 글을 매우 해피하게 만들었다. 행복하게 만들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선생님 난 그거 좀 쉬워. 해. 하는 학생들 보세요. 메이크가 뭔가요? 메이크는요. 이 강좌가 끝나고 문법 강좌가 끝나면 여러분한테 3, 4, 5, 5, 4역 이렇게 돼야 돼요. 시험 범위가 달라요. 응? 그래서 지금은 뭣도 모르지만 한 번만 적어놔 봅시다.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요? 하시는 분들은 적어놓으시면 진도가 넘어가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메이크가 3, 4, 5. 그럼 3이면 목적어를 메이크하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메이크하다. 목적어를 목적격보하게 메이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5형식은. 그럼 여기 보세요. The news made him very happy. 5형식은요. 목적어랑 목적격의 의미사의 관계가 이거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어느 시간인가 이렇게 물음표가 지어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엔젤이에요. 요 2개의 의미사의 관계가 주동의 의미사의 관계면 무엇이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예요. 그래서 그 뉴스는 그를 행복하게, 그가 행복한 주동의 의미 관계이므로 목적어, 목적격 몇 형식? 5형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가령 이걸 문법을 만들어 봅시다. 이게 만약에 문법이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이 동사의 종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문장 차원의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지만 가령 우리가 문법이다 그러면 문법책이 좋은 거야? 그러면 겹표지가 얼마나 짱짱하게 화려한 걸로 돼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두꺼운지 가격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문법은 컨텐츠의 순서를 보시면 이 문법서가 좋은 문법서다 아니다가 판가름이 나와요. 목차의 순서를 보면 어떤 순서가 돼야 되냐면
동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동사의 종류. 왜냐면 확장이 1, 2, 3, 4로 됐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동사를 통해서 어떤 시간대나 어감을 표현하고 수동태, 능동태 표현하고. 그죠? 동사 앞에서는 조동사.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동사 앞에다가 보세요. 구경만 하세요. 요렇게 to라는 핀을 찌르, 요렇게 핀 찌르는 핀, 이렇게 투핀 찌르거나 아니면 ing를 요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요렇게 과거분사로 요렇게 해놓은 애들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 저랑 들으시면 되고요.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 오리지널 고향이 어디예요? 동사예요. 동사에서 나온 얘네들 다 누구예요? 준동사예요. 준동사는 보통 이 학교에서 우리가 투부정사면 명사, 정령법, 형용사, 정령법 이렇게 배워서 영어가 이 지금 우리 준동사 2020년 소망지 공채에도 나왔죠 또. 뭐 나왔어요? 우리 현재 분사, 과거분사 구분하는 또 우리 분사구문 문제가 나왔거든요. 제1번이 뭐냐면 준동사의 형태 변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용 표현이라는 거예요. 형태 변화라 어렵죠. 그냥 보세요. 형태 변화라 함은 준동사가 투부정사가 되고 ing가 되고 pp가 돼도 원래 오리지널 교양이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짓을 하는 거예요. 동사의 짓을 한다라고 하면 ing가 붙어도 1, 2, 3, 4, 5의 뒤처리가 똑같이 되어야 되고 ing가 붙였어도 시제를 표현할 수 있고 ing 붙었어도 태를 표현할 수 있고 ing 붙였어도 동사처럼 부정할 수 있고 이게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법서들을 보면 준동사부터 임팩트 있잖아 막 분사 이런 그러면 학생을 위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얘 오리지널 고양이 동사의 종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루하고 무겁고 힘들고 짱나고 외울 거 많아도 동사의 종류부터 시작해야 돼요. 문법을 위해서건 우리 독해를 위해서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누군 거예요. 동사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러면 접속사, 관계사 여러분이 혹시나 들어보셨나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렇게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수일치 계통이나 아니면 명사결의 수일치,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가정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하시는 동사의 종류가 문법을 위해서도 나중에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니까 지루해도 나는 아는 거야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문법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요거 주어 하나 동사 하나예요? 이거는 됐죠, 그죠? 물어보죠. 여기 뒤에 예를 들어서 전치사 명사 붙어도 돼요? 오케이. 우리 in Seoul 이런 거부터 부사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전치사 in 서울 된 거에서 일형식 동사인데 요렇게 해놨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선생님 초면인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명사라 하면 목적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면 일형식인가요? 삼형식인가요? 삼형식이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틀렸어. 이게 문법 문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The movie was hilarious에서 movie는 재미있었어요. 요 형용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명사. 근데 여기다가 hilariously에서 부사를 이렇게 써놓으면 틀렸어.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랑 합쳐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근데 제가 요 앞에 전치사를 의미랑 상관없이 전치사를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야? 볼까요?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전치사구는 못 드물려도 아까 뭐래요? 형용사나 부사 이런 거래. 수식어래. 그럼 요거 없어지는 거네요. 근데 bore할 땐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감정동사 매일 나오는 부사 문제. bore가 뭐라고요? 누구누구를 지루하게 하다. 완전 타동사는 뒤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올바른 문장이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전치사 하나 딱 붙이면 목적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틀렸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럼 다시 설명해 봅시다. 원래 태초의 문장이라 하면 뭐 하나 주어 하나 동사 하나였다. 근데 누구의 종류에 따라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1형식 다음에 보어나 목적어 안 붙고 2형식 다음에 보, 3형식 다음에 목적어, 4형식 다음에 간목, 진목 2개, 5형식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따라서 이 시간 이후 나의 다짐. 나는 모든 영어 문장을 볼 때 1, 2, 3, 4, 5를 보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오케이? 그럼 다음 화면 보시죠.
문장이라는 건 이렇게 주어 하나, 동사 하나에 따라서 뒤에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분석이고 해석 한번 해봅시다. 주어는 동사다죠.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 해석이 내가 못 알아듣는 해석이 될까요? 문장을 문장으로 보지 못해서 해석이 잘 안 될까요? 문장을 문장으로 보지 못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독해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제가 막 침 튀겨가면서 제발 막 이러면서 수업을 이거 이제 막 하지 않을게 끊어읽기 그죠? 그럼 끊어읽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인지를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논리적으로 알아듣는지를 물어보는 게 독해 시험인데 한 문장을 읽었어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막 뛰쳐가거든요. 그럼 제가 딱 덮어버려요. 무슨 소린가요?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난 분명히 해석을 했는데 무슨 소린지 이거 완전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왜 이러지? 지가 해석해놓고 왜 지가 지 말을 못 알아듣지? 했더니 내가 알아듣는 1, 2, 3, 4에 맞춰서 해석을 안 하시고 앞에서 뒤로 간 거예요. 가면서 까먹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끊을 때마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 해봅시다. 주어는 동사다. 주어는 보어이다. 형용사면 보어하다. 그죠? 그 다음 3형식은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4형식은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하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제일 어려운 5형식. 보세요. 주어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의미사의 관계가 무슨 의미의 관계라고 그랬어? 주동의 의미 관계라고 그랬죠. 그럼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고 동사하다. 처음에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고 동사하다. 1번. 그 다음에 뒤에가 목적격 보호자의 형용사가 나오면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동사하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지금은 왜 적어야 되는지 잘 안 와다. 그리고 선생님이 적으라고 하니까 나는 아는 것 같은데 자꾸 적으라고 그러고 짱나.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때 적을 걸 이렇게 돼요. 5형식 적으세요. 다시 한 번만.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고 동사하다. 두 번째,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동사하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네 좀 해봤다. 그럼 1, 2, 3, 4, 5 순서대로 한번 쭉쭉쭉 나가보도록 합시다. 1, 2, 3, 4, 5. 그 다음에 우리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여러분아 의사소통을 위해서 문법 용어들을 조금 쓰기 시작할 거예요. 오케이? 보세요. 여러분 책에 The Book Sells 해서 이제 9페이지 제일 밑에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써보죠. 주어 하나, 동사 하나로 돼 있는 게 무엇이다? 1형식 문장에 대해서 1 이렇게 쓰기로 했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동 나오면 그 뒤에 1, 2, 3, 4 이렇게 써줘야 돼. 어떻게 알아요? 뒤에 보고. 문법서에 가면 시험 문제 나오는 1, 2, 3, 4를 따로 배우시지만 지금은 구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를 보고 1, 2, 3, 4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주어 하나, 동사 하나라 하면 제대로 주어,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어. 이러시면 안 돼요. 뽀다구나게 해봅시다. 주어 뒤에 누가 없어요? 그렇죠. 보어나 목적어가 없어요. 라고 대답하시면 좀 했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주어나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붙을 수 있어요. 부사 같은 건 배울 수 있죠. 근데 지금 보세요. 부사라면 부사 한 다음 하는 얘기인데 부사, 전치사구, 부사절 이런 것들은 이제 품사 전환해서 배워야 되는데 진도가 거기까지 가려면 몇 강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 놓으세요. 오케이? 우리가 주어 하나 동사 하나에 목적어나 보호는 없어야 되지만 뒤에 부사 애들이 붙는다. 근데 부사가 어떻게 생겼다? 읽거나 봅시다. 부사, 전치사구, 부사절 이런 거 아무리 길어도 한 단어의 부사래. 지금은 뭔지 모르겠어. 적으래. 적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봅시다. This book sells well 이렇게 해서 well, 잘 이런 거죠. 명사로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잘. 그럼 보세요. 난 평생 셀을 뭐라고 했어? 뭐뭇을 팔다 이렇게 했잖아. 여러분 자타 구분은요. 사전이 하지 않아요. 사전이 하는 것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문장이 결정해요. 그럼 이 부사니까 없어졌죠. 뭐뭇을 팔다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타동사를 그쪽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명사가 없잖아요. 그죠? 부사만 있고. 그럼 몇 형식이라는 거예요? 1형식.
이런 식의 시험이 4개거든요. 시험 범위가. 그 중에서 이제 짜잔한 거예요. 짜잔한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타동사, 완전 타동사, 삼형식, 뭐뭐을 팔다로 알고 있지만 완전 자동사로 쓰여서 수동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수동이 뭐뭐을 팔다가 아니고 팔리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해석해 볼까요? 이 책은 잘 팔린다. 그럼 이런 식의 저런 애들도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a storm arose during the night. during 뭐뭐 하는 동안에 아니고 during이 뭐예요?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명사, 목적어, 전치사고 뭣도 모르겠지만 지금 부사래 씨.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죠? 부사 없어졌어요. 누구 남았어요?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우리 arise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아. 여기 적으세요, 지금. arise, arose, arisen 해서 발생하다 라는 뜻이고요. 요렇게 하면 자동사예요. 발생하다. 같이 쓰시면서 읽읍시다. arise, arose, arisen. 근데 요거랑 구분해서 타동사로 쓰일 때는요. 철자가 좀 달라요. arose, arosed, arose, arosed, arosed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타 구분 동사로 나중에 문법 시험 범위에 속하는 애예요. 그래서 그냥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되면 중요성을 알아요. 여기에는 폭풍이 발생했다. 이걸 끝났죠, 그죠? 전치사고 부사래 못도 모르겠지만 하나 이렇게 끝났어. arise, arose, arise 발생하다.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배워서 우리가 지금 요 have가 이렇게 축약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그럼 since I last saw you. 내가 너를 본 이래로 접주동 지금은 안 배웠으니까 부사절, 부사구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된 거야. grow도 자타가 되는데 뒤에 부사만 붙었어요. 일형식 동사일까요? 삼형식 동사일까요? 그렇지, 일형식. 그럼 너는 많이 자랐구나. 성장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성장하다요. 지금까지 쭉 성장. 그렇죠. 지금까지 쭉 성장하다 하고 싶어서 have pp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일형식 한 개 더 남았어요.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 동사 중에서 이렇게 뒤에 보어나 목적어 없고 부사는 올 수 있는 애들을 몇 형식이라고요? 1형식인데 걔 이름은 그냥 1. 누가 저를 부를 때 뭐뭐뭐뭐 번호로 부르면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잖아. 그래 이름을 불러줍시다. 우리 이렇게 뒤에 뭐나 목적어 없이 부사는 올 수 있는 애들을 완전 자동사라 그래요. 완전 자동사.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어 동사 뒤에 설현 is pretty처럼 설현 is 이렇게 끝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뒤에 뭐가 붙는? 보호가 붙는 애들을 몇 형식으로 할까 한다? 2형식. 그래서 우리 2형식 동사 중에 지금 비동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비동사 볼게요. 그럼 주어 동사, 명사, 형용사 쓰셔야 돼요. 색볼펜. 별땡. 우리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선생님 나 명사, 형용사 뭔지 몰라. 품사편에서 배울 거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쓰세요. 뭣도 몰라도 부사 보호는 못 온대. 이렇게 써놓읍시다. 부사는 못 온대. 부사 보호는 보호 자리.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All men are 모든 사람들은 어떠하다. 말이 안 되니까. 어떤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보호. 따라서 보호가 왔기 때문에 몇 형식? 2형식.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equal. 평등한 모르시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 다음에 before the law, 법 앞에 전치사고 부사,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제껴버리고 불완전 자동사. 그 다음에 the moon is 역시 비동사 몇 형식이 2형식. 그러니까 there is, there are 그러면 아니면 비동사는 다 몇 형식? 2형식. 그 다음에 satellite 위성이에요. 모르시면 지금 외웁시다. satellite 위성. 그러면 다른 위성이다. 그래서 요렇게 equal해서 형용사도 오지만 누구도 온다? 명사도 온다. 다른 위성이다. 그다음에 singing is believing. 너무 괴로워. 품사전환 배워야 되는데. 생긴 것만 보고 한번 갑시다. 좌우지간 비동사 몇 형식? 2형식. 그 믿는. 여기 보세요. Singing is believing에서 여기도 동사에다가 ing 붙이고 여기도 believe 믿다에다가 ing 붙이고 저기 뭐야.
저게 뭐야라고 생각도 안 하는 분들도 더 많을 것 같아요. 보세요. 그럼 동사에다가 ing가 붙으면 잠깐만 참고 명사가 되거나 형용사가 돼요. 더 이상 동사로 살지 못하고. 그럼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누가 알아요? 얘 위치를 보고 아는 거예요.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명사일까요? 못 몰라도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형용사일까요? 명사. 그래서 동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비동사 다음에 보호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가 오는데 형용사라면 뭐뭐하는 중이다고 명사라면 뭐뭐하는 것이다예요. 지금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냥 설명할게요. 보세요. 그럼 보는 것은 믿는 중이요. 믿는 것이다요. 믿는 것예요. 그래서 동명사, 명사보호 이렇게 온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건 구경만 합시다. 세상에 기초과정에 저런 걸 적어놓고 처음에 구경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What matters is what we do, not what we have.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다. 다 모르겠어. 씨. 그래도 비동사 there 없으니까 몇 형식? 이형식. 그럼 비동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빼박으로 뭐? 보야.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명사 설현, 공유, 쌤 이런 거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품사 전환을 하시면 명사 한 단어가 명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길어져요. 배우실 거예요. 꼭 참아야 돼요. 그때까지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 자동사 목적어 없거든요. 근데 얘는 목적어도 없지만 보호는 있어야 돼. 불완전해. 불완전 자동사는 뒤에 보호가 오는데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의 종류가 뭐? 명사랑 형용사 온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삼형식 후딱 넘어가 봅시다. 그럼 삼형식. 지금은 큰 집 짓는 거니까 선생님 나 그런 거 잘 몰라 그래도 괜찮아. 하나씩 떼서 다시 나올 거야. 이제 세 번째 영어 동사의 종류는 뒤에 뭐가 나와요? 목적어. 목적어가 있는 건 무조건 타동사예요. 근데 목적어 하나 나오면 완전 타동사. 그 다음 목적어 2개 나오면 수요동사. 목적어에 목적격 보호까지 있어야 되면 불완전 타동사. 머리 쥐나고 터진다. 그죠? 그래도 의사소통을 위해서 오늘은 정돈합시다. 그럼 보세요. 주어 다음에 bite, beat 아니면 bite, beaten에서 뭐뭐을 물다예요. bite, 무는 거예요. 뭐뭐을 물다의 과거형이에요. bite가 뜻이 뭐라고요? 물다. 이러면 안 돼요. 뭐뭐을 물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목적어 나서 몇 형식? 3형식. 그 고양이는 그를 물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엄청난 동사 나왔어요. 여러분. 문법 동사예요. 우리 enjoy 하면 즐기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수험생이에요. 나 소방직 공무원 수험생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enjoy 그러면 1초도 안 돼서 뭐 나와야 돼요? enjoy, ing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잠깐만 합격할 때까지만 이렇게 삽시다. 내가 소방직 공무원 됐어요. 막 누구 구하러 갔는데 enjoy, ing 이럴 일은 없어요. 근데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왜 만났어요? 소방직 공무원 하려고. 그럼 하려면 이거 하셔야 돼요. 오케이? enjoy는 뭐라고요? ing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enjoy는 뭐뭐을 즐기다라는 완전 타동사인데 목적어 자리에 우리가 아직 품사 전환을 안 배워서 투부정사의 형태를 취하는 목적어는 못 오고요. 동명사의 형태를 취하는 목적어만 올 수 있어요. 그냥 적어 놓으세요. 좀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럼 enjoy, ing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갔는데 여기 enjoy to spend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래. 지금은 거기까지만 해도 우와 이렇게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보세요. 뭐뭐을 즐기다. enjoy 다시 해봅시다. 시작. 뭐뭐을 즐기다. 3형식이에요. 따라서 뒤에가 아무리 길어도 10줄 A4 용지 한 장 돼도 누구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 명사 온 거예요. spend time with her son. spend 시간과 돈을 쓰다. 보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해석해 봅시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목적어 자리에 저렇게 목적격도 오는데 막 동ing도 오네요. want 이제 want는 3, 5 이렇게 될 건데요. 거기까지 가면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enjoy 사촌이에요. 얘는 want ing가 아니고요. want는 무조건 want to 동사. 같이 발음합시다. 시작. want to 동사. 뭐뭇을 원하다. 완전 타동사인데 목적어 자리는 거꾸로야.
얘랑 거꾸로. 얘는 want ing 하면 틀려. 투부정사의 형태만은. 투부정사 뭔지 몰라요? 가르쳐 드릴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뭐뭐을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막 쌩 난리가 났어요. 오슈. 구경. 보세요. 나는 뭐뭐을 원한다죠. 알기를 원한다요. 알아들을 수 있으면 도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완전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얘는 품사가 이제 명사가 된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괜찮아. 배울 거예요. 명사가 됐지만 원래 오리지널 고양이 노는 뭐뭇을 알다라는 몇 형식? 3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접주동은 뭣도 몰라도 기존에 도전했던 수험생들은 명사절입니까? 형용사절입니까? 부사절입니까? 우리가 if를 만일 뭐뭐시라면 수험생이기 때문에 품사는 누가 결정한다? 문장에서 위치와 기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치가 뭐뭐을 알다 완전 타동사의 목적어 자료였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예요. 그럼 만일 뭐뭐시라면이 아니라 뭐뭐인지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라고 오는 거 이제 문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지금은 해석만 봅시다. 나는 모든 것이 괜찮은지를 알고자 하는 것을 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보니까 쌤 숨이 안 쉬어져요. 목적어 자리에 수 있는 명사가 그냥 이렇게 목적격뿐만이 아니라 무슨 동사에 ing도 붙이고 동사 앞에 to도 붙이고 가르쳐 주세요. 접주동 명사절 이런 것도 있고 가르쳐 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은 저런 거 있어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 You've grown a beard since I last saw you. 이런 거 아직 모르니까 접주동 부사절 그냥 앞으로 오세요. You've grown. 쌤. You've grown since I last saw you. 아까는 이런 문장 아니었나요? 대체 쟨 왜 저러나요? 기억력이 좋으시군요. 아까는 요렇게 되면 grow는 몇 형식이에요? 뒤에 부사만 있으니까. 딩동댕. 1형식 완전 자동사죠. 근데 얘는 beard. 수염이야, 수염. 그럼 수염을 이렇게 되니까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1형식, 3형식. 딩동댕 3형식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결정해요? 문장이 결정해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지난번에 본 이래로 뭐를 길렀다? 수염을 have grown 지금까지 쭉 길러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지금은 이제 동사의 종류가 저런 거구나. 문장의 종류가 간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4형식. 사실 난이도가 좀 높은 시험에서는 4형식 대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안 배워도 돼요. 그냥 지금은 뭐만 할 거냐면 옆에다가 하나씩 적어봅시다. 우리 by boat to boat 뭐뭐를 사다인데요. 지금은 by 간목지목 이렇게 입에 담아 넣으세요. 이 동사의 종류가 잘 빠르게 접수가 안 되면 해석이 늦어져요. 그 다음에 give 간목지목 옆에다가 못 드물라도 적는 거야. 지금은 억울해도 적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pass 간목지목. 그 다음에 ask 간목지목 억울해도 적으세요. 이제 이게 닭돼지면 아하하 이해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금방 와요. 요렇게 해놓으세요. 물론 by가 3형식으로도 써요. 근데 4형식으로도 쓸 수도 있으니까 by 간목지목에 맞춰서 해봅시다. 간목지목이니까 몇 형식? 4형식 같이 선생님이랑 해석해봅시다. 그 남자는 그의 와이프에게 반지를 사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4형식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동사했다. 잘하셨어요.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그죠? 해봅시다. 산타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간목지목 몇 형식? 4형식. 맞춰서. 자, 그는 폴에게 볼을 건네줬다. 4형식. 에스크 때문에도 떨어져요. 에스크 물어보다 그러면 안 돼요. 에스크 여러 개가 있거든요. 지금 에스크는 뭐예요? 에스크 간목지목이에요. 봅시다. 여기에 또 난리가 났네요. 선생님 두려워요. 같이 해봅시다. 배우실 거예요. 봅시다. 간접 목적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에게 이것을 물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직접 목적어 자리에 접주동 여기 이제 명사절이라는 거예요. 명사하면 쭉 종류가 이제 나올 거예요.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까막 눈을 떼드릴 거예요. 보세요. 나는 그에게 그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것을 물어봤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해하려고 하면 사는 게 슬퍼져요.
아, 사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 나온다? 2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해석 어떻게 한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동사하다 이렇게 한다. 근데 땅 봤는데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가 장난이 아니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5형식만 살펴보고 오늘은 이 시간은 끝. 더하면 여러분 괴롭으니까 봅시다. 이제 5형식은 보시면 마지막 분필도 다 돼가. 오케이? 5형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5형식은 목적어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주동의 의미 관계를 갖는 5형식. 그러면 앞에 한 것처럼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라는 단어 이런 거 개념 다시 잡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는 명사, 형용사지 또 하나 적읍시다. 여기 부사 목적격 보호는 뭐다? 왜 적어야 돼? 적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배워요. 볼게요. 헤드. 네, have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have는 3도 되고 5사역도 돼요. 5사역. 볼게요. He had his audience listening attentively. 그렇게 나왔군요. 그러면 그는 그의 관중을 가졌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그의 관중이, 청중이, 어디언스 모르시면 지금 외우셔야 돼요. 어디언스. 청중, 관중. 그의 청중이 열심히 듣게 만들었다. 목적어가 뭐뭐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가 사역동사라는 거예요. 사역동사, 사역동사. 오케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거기까지 하면 선생님 나 영어 포기하고 싶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구경합시다. 그러면 의미상으로 그의 청중이 열심히 듣는 무슨 의미 관계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주동의 의미 관계. 그러면 구성성분으로 목적어, 목적격. 그래서 5형식 사역동사. 나중에 이 사역동사 목적격보 올바른 형태 이런 거 모르면 이제 큰일 나요. 오케이? 그럼 해봅시다. 그는 그의 청중이 열심히 듣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ve,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돼. 구경.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Insulin enables the body to use and store sugar. 우리 able 이렇게 하면 뭐뭐 할 수 있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형용사나 명사 앞에 en 이렇게 붙으면 동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뭐 할 수 있게 하다예요. 근데 얘는 보세요. enable은 뭐뭐 할 수 있게 하다는 어휘 시험 거. 우리가 문법이나 독해를 위해서는 enable, 목적어, 투동사 이렇게 입에 담아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반인이다, 수험생이다, 수험생이다. 같이 입에 담읍시다. 꼬셔보는 거예요. 해보세요. 시작. enable, 목적어, 투동사. 한 번 더 할까? enable, 목적어, 투동사. 즉 목적어가 투동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enable이라는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 투부정사만 나와서 문법적으로 보면 동사 ing,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 우리. 그죠? 그러면 여기 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인슐린은 신체가 당을 사용하고 저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누구 나왔어요? to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려운 거 나왔다. 우리 enable은 목적어 투동사. 그죠? 근데 여기 live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차후에 다시 만나고 live 목적어 분사 목적격. 선생님 분사가 무엇이요? 이제 품사 전할 때 배울 건데 지금은 필기만 해봅시다. ing 동사를 ing로 바꾸거나 동사를 과거 분사 선생님 나 그거 무슨 말인지 몰라 앞으로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형용사 이렇게 올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내버려 두다예요. 해석 쓰세요. 시작.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내버려 두다. 오케이? 쌤, 주 어디 갔어? 막반말은 유가 생략된 거예요. 당신은 don't leave her waiting outside in the rain. 이렇게 됐군요. 그럼 그녀가 비 오는 데 밖에서 기다리는 무슨 의미 관계? 주동의 의미 관계이므로 다 무슨 관계? 목적어, 목적격 보호. 아까 여기 ing나 pp. 이렇게 하면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동사 틀렸어. 이렇게 나중에 문법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그녀가 비 오는데 밖에서 기다리게 내버려두지 마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leave 목적어, 분사, 목적격, 보호. 지금은 그냥 발음만. 자꾸 강의돼. 늙었기 때문에. 선생님 나 안 늙었어. 20대. 제가 늙었다고 하는 건 한 5살, 6살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노여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발음합시다. 시작. leave 목적어, 분사, 목적격, 보호. 되셨어요? 중요한 건 이제 오형식은 목적어인데 뒤에 뭐가 붙어요? 목적격 보호. 그래서 타동사인데 혼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무슨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해석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해봅시다.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고 동사하다.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동사하다. 쌤 모르겠어. 다시 돌려서 필기해 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오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봤고요. 여기 단어, 어휘 시험에 나오는 단어라서 적어놨어요. attentive 하면 방심하지 않은 주의를 기울이는 그래서 watchful, vigilant, alert예요. watchful, vigilant, alert고요. 오늘의 내용 다시 정돈해 봅시다. 우리 문장을 공부하는 우리 기초영어의 목표는 문장이 문장이라서 문장이라고 하였거늘. 즉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영어의 가장 탄탄한 기초이다. 단어는 그냥 따라오는 거다. 단어에만 기대어서는 합격이가 너무 멀다. 오케이? 그러면 문장이라 하면 영어 문장이라 하면 원래는 어떻게 생겼다? 그쵸?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땅땅 있었는데 어느 시기 때문에 그렇죠. 동사의 종류 1, 2, 3, 4, 5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뒤에 누가 붙은 거예요. 보호나 목적어가 막 가서 쉘이 붙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문장은 몇 개가 됐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됐다. 아이고 복잡스럽다. 그죠? 근데 이 다다. 더 이상 문장의 종류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하는 게 겠지만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12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exercise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이거 옆에 해설지 보지 마시고 뒤에 있는 거 동사 뒤에 있는 형태를 봐서 내 찍어보자. 1형식인 것 같아, 2형식인 것 같아, 3형식인 것 같아, 4형식, 5형식인 것 같아 라고 숙제 갖고 오세요. 우리 12페이지, 그 다음에 14페이지 exercise 1하고 exercise 2 해갖고 들어오세요. 오른쪽 해설지는 이 세상에 없다. 가려놓으시고 틀려도 괜찮아요. 내 손으로 자꾸자꾸 도전해 보셔야 합격할 수 있다. 우리가 만난 목적은 합격이다. 단순 영어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처음에 기초가 흔들리면 합격이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기초를 탄탄하게 잘 잡도록 복습 잘 하시고 숙제 잘 해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요 문장 구성 성분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단어들이 햇짓을 해서 준동사, 접속사, 관계사가 다 나와. 여러분의 영어를 말아먹은 애들이 우수수수수수 떨어질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